안녕하세요. 한국과 연이 깊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스웨덴 사람 아리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웨덴의 작은 마을을 떠나 외국에서 사는 지금 참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익혀가는 중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제 한국인 남편과 함께라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의 남편으로 인해 저는 물론이고 제가 사는 마을의 여자들 전부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은 전통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권의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마을은 그 비율이 더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아가 있었을 때부터 기억하길. 제가 사는 마을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자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노년층이었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녔을 적에도 서로 남자아이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학생은 굉장히 남성적인 매력이 부족했음에도 항상 갑의 위치에서 여자들을 선택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도 성인이 되자마자 마을을 나가서 도시에 살면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마을 이탈률이 높았지요. 반대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을 정말 사랑했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렸어서 그런지 딱히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 대해 잘못 기사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은 1820년 남자를 증오하는 한 부유한 과부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이라고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한 쌍의 금발 여성 보초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남자들은 경찰에 의해 반쯤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을이 남자들을 싫어해서 여자들끼리만 뭉쳐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과부에 의해 만들어진 적도 없었고 어쩌다 보니 남성 인구의 비율이 적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을 사랑하는 저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마을의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눈을 부릅뜬 수백만 명의 중국 남성들이 저희 마을에 대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하도 걸어대서 전화벨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은 그런 소문은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중국 남성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이 19세기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자들만 사는 마을이 비밀리에 유지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저 작은 마을일 뿐이었는걸요. 중국인들의 행패는 멈추지 않고 직접 이 마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곳은 아주 구석진 시골 마을이었기에 외지인들의 출입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이곳에 사는 여성들이 마치 남자의 굶줄인 것 마냥 동물원의 원숭이 마냥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중국인은 마을에 건물을 짓고 숙박업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외부인의 출입이 많아지자 마을 사람들에겐 특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한 중국인이 저의 친구들 중 한 명을 마음대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친구가 마음에 들었으면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이지 제 친구를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후에 심각함을 느낀 마을 어른들은 대책 회의를 했고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호 아래 저희 여자들은 아시안 남자에 대해 조금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이 여자에게 말을 걸면 마을에 있는 남자 어른이 나와서 쫓아내고 계속해서 남자들을 마을 입구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체구가 좋은 남자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중국 남자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자 마을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발길을 끊었죠.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어린 여성들이 아시안 남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막대하고 예의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살고 있는 언니를 보러 가기 위해 마을 밖을 나갔습니다. 언니는 도시 남자와 연애도 하면서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와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언니 남자친구는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놀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의했죠.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한 아시안. 저는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런 제 표정을 본 언니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은 있긴 한데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데 뭐 솔직히 비슷할 것 아닙니까? 같은 아시아인인데,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젠틀했습니다. 저에게 의자를 빼주고 차 문을 열어주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점은 그 사람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본 그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스웨덴에 머무는 몇 달 동안 저는 하루 걸러 하루씩 마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남자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상행동을 눈치챈 부모님은 저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생각보다 반겨하시며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저는 일부러 아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절을 하실 것 같았고 이야기를 직접 해보아야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처음 그를 마을에 데리고 온 날, 마을의 제 또래 여성들은 저를 비웃었어요. 마치 그 눈빛은 결국엔 배신자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깜짝 놀라하시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이 사정을 알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능글맞게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후에 듣기로 부모님은 무작정 중국어를 뱉는 그 남자보다 어떻게든 이 나라 언어로 말을 거는 그 배려심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며칠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정말 많이 띄었습니다. 그는 막 말을 걸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을에 필요해 보이는 일을 나서서 도왔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어른들이 짐을 옮길 때 도와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의 꾸준한 성실함을 본 마을 어른들은 같은 아시안인데 쟤는 다르네 하며 어느덧 마을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의 변화를 본 부모님도 교제를 허락하셨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젊은 여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아시아 외모인 남자들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아시안을 만나보고 싶다면서 어차피 이 마을뿐만 아니라 스웨덴 전체로 쳐도 여자 인구가 더 많은데 남자를 만나봐야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어플을 깔아서 연락을 하고 실제로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제 남자친구 한 명이 마을에 가져다준 변화이죠. 저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느낀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죠. 마을을 사랑해서 평생 마을을 지키는 정령으로 살 줄 알았는데 평생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리엘님 사연 감사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